한국인들 절대 출입 금지. 한 태국인이 한국인들이라면 정말 머리가 아프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가게 문 앞에 플랜카드까지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인들한테 본인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오해를 한 거라고 영상까지 찍어 올리기까지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린이에요. 방콕 아속 지역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달콤한 서울이라는 이름의 제 가게는 한국 디저트와 태국 디저트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3년 전 서울에서의 제과제빵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오픈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서울에서 배운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가며 메뉴를 구성했고 인테리어도 한국의 모던한 카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죠. 특히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 방콕바람 빙수는 태국의 전통 디저트인 탑팅그릇과 한국의 빙수를 접목한 건데 한국 관광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개업한 지 일주일 만에 한국의 유명한 여행 블로거가 저희 가게를 다녀가셨는데 그 후로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나린씨, 이거 정말 서울 카페 맛이에요. 태국에 이런 곳이 있다니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받은 친절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케이크를 만들고 새로운 레시피도 연구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고향의 맛을 그리워할 때면 더 특별한 정성을 들였어요. 설날에는 꼭 한국식 떡을 준비했고 추석에는 송편도 만들어봤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뉴스에서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SNS에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되돌아온 태국인들의 분노한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제 절친한 친구 소피아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는 서울에서 제과제빵을 함께 공부했던 친구인데 한국에서 열리는 디저트 박람회에 참가하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대요. 나린아, 나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았어. 라는 소피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속 지역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근처의 유명한 솜땀 식당에서 한국인 출입금지 표지판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번져갔죠. 길거리 음식점, 마사지샵, 기념품 가게. 하나둘씩 같은 표지판들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카페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매일 오시던 한국인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예약되어 있던 한국 단체 관광객들의 취소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린씨, 정말 죄송해요. 지금 태국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라는 미안한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수아 씨 가족이에요. 2년째 매달 한 번씩 방콕에 올 때마다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수아 씨의 딸 지은이는 제가 특별히 아끼던 손님이었죠. 처음에는 달달한 디저트를 잘 못 먹던 아이였는데 제가 하나하나 맛보게 하면서 이제는 제법 디저트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수아 씨는 제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죠. 지은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새로운 디저트 메뉴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활용해서 만든 특별한 케이크였는데 카페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침울해졌어요. 빈자리가 늘어날수록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던 직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한국 손님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왔었거든요. 어느 날 상인회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린, 너도 이제 한국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걸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3년 전 서울에서 처음 제과제빵을 배우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인 선생님께서 나린아, 너는 분명 훌륭한 파티시에가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던 그 따뜻한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결국 저도 눈물을 삼키며 출입금지 표지판을 걸었어요. 그날 밤 텅 빈 가게를 혼자 정리하면서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처음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의 설렘, 실수에도 다독여주시던 선생님들의 따뜻함, 한국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매출은 전년 대비 70%나 감소했고 직원들 급여를 주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과 태국 이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깊은 골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늘 그랬듯이 빵을 굽고 있는데 저희 카페의 베테랑 직원 피차이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밝고 쾌활했던 그 애가 이렇게 울면서 찾아온 건 처음이었죠. 나린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피차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던 무거움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 뒤편 작은 정원의 자리를 잡았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그 자리는 평소 저와 직원들이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시식하던 특별한 장소였는데 그날만큼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 제 사촌 오빠가 지금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에요. 피차이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5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작년에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피차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녀의 사촌 오빠는 방콕 외곽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대요. 태국에서 버는 월급으로는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대요.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고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항의조차 하지 못했대요. 추운 겨울에 감기에 걸려도 약도 제대로 못 사고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도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대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피차이의 말에 따르면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불법 취업은 일종의 성공 공식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우리 마을에서만 해도 20명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다들 관광 비자로 가서 그냥 그대로 남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화가 났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시선들, 제 카페를 찾아주시던 한국 손님들의 친절한 미소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의심의 시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여행객인 척하고 들어가서 불법 체류하니까 이제는 진짜 여행객들까지 의심받는 거고요. 피차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언니, 나도 알아요. 우리가 잘못했죠. 하지만 언니라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한국에 가면 3배를 번다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서울에서 유학할 때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부모님께서 어려운 형편에도 유학을 보내주셨고 정식 비자로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었나 봐요. 피차이의 고백 이후로 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됐어요. 우리 카페 근처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언니는 동생이 한국의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고 식재료를 납품해주시는 아저씨의 조카도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카페 단골이었던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손자가 한국에서 3년 동안 불법 체류하다가 단속에 걸려 강제 출국 당했대요. 그래도 후회는 없다더라. 3년 동안 번 돈으로 집도 고치고 동생 대학 등록금도 냈으니까. 매일 밤 카페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날이나 요리는 마음을 담는 거야.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맛있는 빵이 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저는 매일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성이 불신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통계를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태국인들이 한국의 불법 체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2015년 이후로 그 수가 거의 3배나 늘었대요.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텅 빈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이건 더 큰 문제, 더 깊은 문제였어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사람들을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서울에서 공부할 때 썼던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한국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교수님께 받은 격려의 글, 처음으로 성공한 케이크 레시피.
그 속에는 제가 받은 따뜻함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나쁘다 혹은 태국인들이 나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됐어요. 이건 양국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제 작은 카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 빵을 굽는 오븐에서 달콤한 향이 퍼지듯 작은 이해와 공감이 조금씩 퍼져나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저는 다음 날도 변함없이 카페 문을 열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아침에 찾아왔어요. 늘 그랬듯이 빵을 굽고 있는데 문득 서울에서 실습할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날이나 좋은 빵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어.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어요. 방콕에서 만난 서울인 방콕이라는 이름으로요. 첫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손이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죠. 안녕하세요. 방콕 아속의 작은 디저트 카페 달콤한 서울의 날인입니다. 저는 3년 전 서울에서 제과제빵을 공부하고 돌아온 태국인 파티시에예요. 라고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달콤했던 순간들은 분명 진실이었어요. 그 진심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첫 게시물에 따뜻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나린 씨의 카페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 먹었던 망고 케이크가 너무 그리워요. 힘내세요, 나린 씨. 곧 다시 찾아갈게요. 그 댓글들의 힘을 얻어서 매일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어요. 한국 디저트와 태국 디저트를 접목한 새로운 레시피도 공유하고 서울에서 공부할 때의 추억도 이야기했죠. 특히 반응이 좋았던 건 우리의 달콤한 이야기 시리즈였어요. 제 카페를 찾아주셨던 한국 손님들과의 특별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했거든요. 지은이가 처음 우리 카페에 왔을 때 단 것을 잘 못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단맛을 줄인 얼그레이 케이크를 만들어줬죠. 지은이가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은아, 선생님이 널 위해 만든 망고 스티키 라이스 케이크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하나둘 퍼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카페 근처의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죠. 나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때 디저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매주 하나씩 한국과 태국의 맛을 조화롭게 담은 새로운 디저트를 선보이는 거예요. 팥빙수에 태국 코코넛 밀크를 활용하고 인절미에 망고를 더하고 붕어빵 안에 태국 커스터드를 넣어보는 식으로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매일 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서울에서 공부할 때가 떠올랐어요. 처음 마카롱을 만들었을 때 20번을 실패하고 나서야 겨우 성공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걸 배웠거든요. SNS에는 실패한 과정들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오늘은 망고 마카롱을 만들다가 3번이나 실패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 다시 도전할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이런 게 아닐까요? 당장은 실패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특히 한국의 제과제빵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선배님, 저도 나중에 태국에 가서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문화는 서로 배우면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린 선배님이 그 좋은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서울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었죠. 나린아,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줄 알았단다. 선생님이 늘 응원할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시작했어요. 아속 지역 상인회에서도 관심을 보이셨죠. 나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구나. 우리도 뭔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달콤한 문화교류 프로젝트예요. 매주 토요일
저희 카페 앞 작은 광장에서 한국과 태국의 디저트를 함께 선보이는 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게 혼자였지만 점점 주변 가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죠. 태국 전통 디저트를 파시는 할머니도 오시고 한국 라면을 파시는 아저씨도 오시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 굳이 한국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나? 하는 따가운 시선도 있었고 가끔은 악성 댓글에 상처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 게시물에 달린 어느 한국 대학생의 댓글이었어요. 나린 씨의 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태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고 꿈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요. 나린 씨처럼 용기 있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과 태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제 작은 카페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매일 아침 빵을 굽는 오븐에서 달콤한 향이 퍼질 때마다 생각해요. 이 향기처럼 우리의 진심도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 자리에서 한국 손님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요. 제 SNS 활동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아속 지역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처음으로 큰 변화가 시작된 건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죠. 저희 카페 맞은편 솜땀 가게의 주인이신 숨릿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나린, 내가 하는 거 봤어. 나도. 우리 가게 앞에 걸린 저 표지판을 내리고 싶어.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실 우리 딸이 한국 드라마 작가가 되는 게 꿈이래. 그런데 엄마인 내가 이렇게 한국인들을 배척하고 있었네. 그날 오후 저와 숨릿 아주머니는 함께 그녀의 가게 앞에 걸린 한국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내렸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모든 국적의 손님을 환영합니다. We welcome guests from all nations라는 새로운 표지판을 걸었죠. 이 작은 변화가 도미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옆 골목의 마사지샵 원장님도 동참하셨고 건너편 과일가게 아저씨도 표지판을 바꾸셨어요. 한 명, 두 명. 조금씩이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아속 상인회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린, 내가 시작한 이 움직임이 정말 의미 있구나. 우리 좀 더 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한태의 디저트 페스티벌이었어요.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반대했고 예산도 부족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숨릿 아주머니는 태국 전통 디저트를 준비하겠다고 하셨고 마사지샵 원장님은 장소 장식을 맡아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제과제빵. 학생들이 영상으로 축제 참여를 제안한 거예요. 그들이 만든 태국 디저트 해석 영상을 축제 현장에서 상영하기로 했죠. 축제 당일 저희 카페 앞 거리는 처음으로 활기를 되찾았어요. 비록 한국 관광객은 없었지만 현지 주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한국 음식과 태국 음식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죠. 이렇게 맛있는데 왜 서로를 미워했을까요? 한 손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몰랐기에 미워했던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그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축제의 성공을 계기로 상인회는 열린 푸켓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모든 상점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도 시작했죠. 제 카페도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한국어로 주문하기 이벤트를 열었고 한국 디저트 만들기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현지 손님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죠.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먼저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변화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태국 각지에서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 상인회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심지어 방콕 관광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치앙마이의 한 카페 주인이 보내온 메시지예요. 나린 씨의 활동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도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일부 상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불법 체류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까? 그리고 언젠가 한국 손님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 카페 앞거리에는 더 이상 차가운 경고문이 없어요. 대신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가 걸려 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어요. 작은 디저트 가게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변화가 있은 후 어느 비 오는 월요일 아침에 제 인스타그램에 특별한 DM이 도착했어요. 나린 씨 정말 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맨날 언니가 만들어준 망고 케이크 얘기를 해요. 그토록 기다리던 김수아 씨의 메시지였어요.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죠.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썼어요. 수아 씨, 저희 카페는 언제나 수아 씨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은이를 위한 특별한 케이크도 준비해 둘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한참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자주 오시던 한국 손님들이 하나둘 연락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나린 씨의 SNS를 보면서 매일 방콕이 그리웠어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받았어요. 곧 다시 찾아갈게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 눈에서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어요. 단순히 기뻐서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 생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아침부터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일부러 태국어로 번역기를 돌려가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서툴고 어색한 태국어였지만 그 정성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사와디캅카 나린. 숙산왕 끄엄나. 안녕하세요 나린. 생일 축하해요. 이런 서툰 태국어가 저에겐 그 어떤 말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 분 한 분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흘렀죠. 변화는 카페 곳곳에서도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한국 디저트만 판매했다면 이제는 양국의 맛을 조화롭게 담아내려 노력했죠. 망고바스크 치즈케이크, 코코넛 밀크 티라미수, 뿌띠빵 크로플 같은 퓨전 메뉴들을 개발했어요. 직원들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태국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디저트의 역사와 문화도 공부하기 시작했죠. 손님들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피차이가 수줍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주변 상인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상인의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죠. 순릿 아주머니의 솜땀 가게와 협업해서 솜땀 피크닉 세트도 만들었고 옆 골목 마사지샵과 함께 힐링 카페 패키지도 시작했어요. 현지 손님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왜 한국 것만 고집하냐며 꺼리던 분들도 이제는 오히려 한국 디저트를 추천해달라고 하세요. 딸이 케이팝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아이돌이 먹던 그 케이크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괜히 뿌듯해져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예요. 처음 오신 태국 가족분들이 한국 디저트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며 감탄하시는 걸 보면서 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문화교류의 수단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매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차가운 경고문들은 모두 없애고 대신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들로 가득 채웠죠. 입구에는 태국어, 한국어, 영어로 당신의 미소가 우리의 하루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는 문구를 걸어두었어요. 카페 한켠에는 추억의 벽도 만들었어요. 예전부터 찾아주시던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 받은 편지들, 감사 메시지들로 채워 넣었죠. 새로 오시는 손님들은 그 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있네요. 직원들과도 매주 새로운 시도를 해요. 월요일은 한국어로 주문받기, 수요일은 한국 디저트의 역사 배우기, 금요일은 새로운 퓨전 메뉴 개발하기. 이런 활동들이 직원들의 열정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피차이는 이제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기쁜 변화는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방과 후에 저희 카페에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K-팝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때로는 즉석에서 작은 문화교류 모임이 열리기도 해요. 어느 날은 한 젊은 태국 여성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린 언니의 카페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한국 유학을 준비하려고 해요. 언니처럼 양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점점 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태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조심스레 찾아오셨고 그분들의 후기가 쌓이면서 여행객들도 하나둘 늘어났죠. 특히 감동적인 건 1년 만에 돌아온 단골 손님들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시면서 나린 씨, 기다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들. 지금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져요. 손님들의 방문 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맛있어요, 분위기 좋아요 정도였다면 이제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이곳에서 진정한 문화교류를 경험했어요.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말씀들을 들을 때면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디저트 가게 운영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새삼 실감해요. 태국 관광청에서도 저희 카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면서 다른 지역의 상인들도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진심을 담아 소통하려 노력했을 뿐이에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설렘이 가득해요. 오늘은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예전처럼 매장이 북적이는 건 아직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한 분 한 분과 나누는 대화가 더 깊어졌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서 오신 한 중년 부부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들어오셨다가 제가 한국어로 인사드리자 놀라시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가 방콕에 온 지 일주일째인데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그 부부는 3시간 넘게 머무르셨어요. 케이크도 드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떠나실 때는 나린 씨 덕분에 태국이 다시 좋아졌어요.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라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때 저도 같이 울 뻔했죠. 요즘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우리의 달콤한 이야기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과 태국의 디저트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한국의 떡과 태국의 카놈, 한국의 빙수와 태국의 남강 사이. 이런 디저트들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서로 배우면서 양국의 공통점도 발견하게 되죠. 직원들도 이제는 단순한 직원이 아닌 문화교류의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피차이는 얼마 전부터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도 유튜브로 한국어를 공부해요. 손님들께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면서요. 주방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한국 디저트와 태국 디저트를 접목한 새로운 메뉴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팥빙수 카논 모르깅, 망고 인절미 케이크, 톰양쿵 마카롱 같은 메뉴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호기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상인의 모임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문화교류의 날을 열어서 서로의 가게에서 배운 점들을 공유해요. 숨릿 아주머니는 얼마 전에 한국식 김치를 배워서 솜땀과 함께 내놓기 시작하셨고 마사지샵에서는 한국식 힐링 음악을 틀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그저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게 제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음식이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게 만드는 특별한 매개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 보여요.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한국어와 태국어가 뒤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출입금지 표지판들은 사라졌고 대신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해요. 오븐에서 풍기는 빵 굽는 향기처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으니까요. 작은 디저트 가게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동이 되어 퍼져나갈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믿어요.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열며 작은 기도를 해요. 이 공간이 단순한 카페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장소가 되기를.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더 큰 빛으로 퍼져나가기를. 태국과 한국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두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제 작은 디저트 가게가 그 변화의 시작점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 달콤한 변화가 계속되기를,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